유쾌한 만남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모 문을 열었습니다. 네, 저는 요즘 이 말에 아주 공감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의 지혜는 누구도 따르지 못한다. 정말 이분들 뵈면 입이 턱 벌어져요. 이분들의 지혜를 항상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시니어 자문단 100분 가운데 50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우 안재한 씨, 윤지영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제가 좀 컨디션 괜찮은데 지난주에 감기 심하게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이제 어머니한테 감기 걸렸다고 말씀드렸더니 아이고 우리 아들 얼마나 아팠니? 내가 미안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맞아요. 제가 아픈데 왜 엄마가 미안해? 그러니까요. 예. 부모님들께서는 아낌없이 다 챙겨주시고서도 요만큼 흠결이라도 있을까 봐 항상 그렇게 미안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오늘 이와 관련된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인생톡 공감톡 이게 주제입니다. 자식 교육 돌아보니 이런 게 미안하다. 이게 오늘 주제인데요. 네, 부모님들께서는 항상 내가 너를 잘 못 키워서 미안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시니어 자문단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얘기 해주실지 정말 궁금한데요. 자, 그러면 3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딸만 셋이다 보니까 큰아이한테 유독 편애를 했어요. 아이가 의존적인 아이가 됐더라고요. 크고 보니까 정말 저 혼자 결정도 잘 못하고 엄마한테 꼭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는 좀 후회합니다. 너무 애를 의존적으로 길렀구나. 특히 아들을 엄하게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 책임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제 자신이. 사진 찍으러 오면 딸들은 아빠 옆에 딱 달라붙어 사진 찍는데 이 아이는 항상 멀찌감치 이렇게 띠띠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그게 아들과 나의 관계를 반영해주는 모습이죠. 제가 잘 기르고 싶은 욕심에 경쟁심이라 그럴까? 항상 이렇게 공부를 좀 형아 동생이 이래도 또 좀 잘하는 아이한테는 상을 준다든가 용돈을 더 준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크면서 서로 시기한다든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면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때 내가 그걸 잘못했구나. 교직에 있으니까 늘 보는 것이 잘하는 아이들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시겠죠. 그게 그 잘하는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을 비교했던 거야. 아하. 너희들은 엄마가 선생님인데 100점을 맞아와야 되지 않아? 아이들이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옛날에는 바나나가 그렇게 비쌌어요. 맞아요. 근데 돈이 귀할 때니까 하나를 사다가 그 아들만 줬어요. 아이고. 난 딸들이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 바나나 사건을. 근데 지금 다 커가지고 딸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옛날에 바나나 사다 감춰놓고 동생만 주지 않았냐고. 자기들 그때 너무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자식 교육 돌아보니 이런 게 미안하다. 편애하고 비교해서 미안하다는 말씀해 주셨어요. 네, 19%가 답을 해주셨는데요. 김유전 선생님, 그렇게 안 봤는데 제가 다 섭섭합니다. 아들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제가 딸을 둘을 낳고 정말 아들을 낳고 싶어서 정말 온갖 비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3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기다리던. 예, 아들을 낳으니까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죠, 그러셨겠죠. 제가.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온갖 식탁은 다 아들 위주로. 또 아들 옷은 꼭 백화점만 가서 사 입혔고. 이야. 저는 그때 그것이 그렇게 그 편애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 편애해서 키운 큰 딸하고 제가 같이 살아요. 22년 동안을. 오히려 딸이랑 훨씬 더 대화 많이 하시고. 네, 그래가지고 그 딸이 지금은 친구 같고 동생 같고 아하. 정말 아들에 비교할 수가 없죠. 정말 미안하죠. 그러니까 점점 더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실 법한데요. 그래서 다시 제가 이제 부모로 돌아간다면 편애는 절대 안 해요. 이제 제가 바나나 많이 다 후회하고 나눠주시고. 저는 두 아들을 키우는데요. 작은 아들은 몸이 약해서 늘 병치레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는 작은 아들만 자꾸 이렇게 감싸게 되고 큰애는 건강하니까 동생 좀 잘 봐줘라. 나가 놀지도 못하게 하고 늘 동생을 봐주게 되고 조금 불만이 있었겠죠. 큰애를 어떤 너무 때려갖고 미안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옷걸이가 이렇게 쇠로된 거리 있는데 그걸 때리다가 그게 터져가지고 머리에 텄어요. 아이고. 머리가 탁 꽂으면서 피가 나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이제 그 야단친 걸 잊어버렸는데 얼마 전에 아들하고 둘이 식사할 일이 생겼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는 동생만 사랑하고 동생만 좋아했다고. 그때 그걸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소리 듣고요. 그 마음속에 그게 늘 있었던 거예요. 혼자서 말을 못하고. 우리 윤지영 아나운서 딸들 편애하거나 뭐 그러진 않죠? 저는 남하고 비교 안 하려고 참 노력하는데 딸 둘을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근데 첫째 딸이 가만히 보면은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맨날 덜렁덜렁하고 잃어버리고. 그래서 자꾸 그거 혼내게 되는데 혼내다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야.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아, 그러세요? 근데 그게 제 모습이 걔한테 딱 보이니까 더 화가 나요. 그래서 걔를 더 막 혼내게 되고 제가 그 쪼잔하고 막 잘 챙기고 이런 우리 남편이 그런 거 참 싫어하거든요. 네. 그거를 둘째가 잘 닮았어요. 근데 제가 갖고 있지 않은 면이니까 어린애인데도 너무 기특하고 그렇지.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이야기하고 나면은 첫째가 삐져 있고 아하. 둘째는 항상 의기양양해 있고 그런 게 문제예요. 자식들 간에도 은근히 그렇게 비교하게 되는데. 네, 아이고, 뭐- 한지원 씨는 네. 외동딸이니까 비교하실 일은 없겠어요. 아니 옆집 애가 그렇게 100점을 자주 맞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우리 집에 놀러 오면 꼭 얘 서재 그 책장에 있는 책을 꺼내서 읽고 있는 거야. 얘는 뭐 이렇게 놀이기구나 뭐 이런 거 갖고 놀라 그러는데 사실 그런 것도 조금 쟤는 이렇게 책을 계속 책을 좋아하는데 너는 안 궁금하니? 저는 큰 딸이 있고 가운데가 아들, 막내가 딸입니다. 아들을 더 잘 키워봐야겠다. 그리고 좀 엄하게 키워야 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느 날 공부방에를 들어가 보니까 두 딸은 눈이 초롱초롱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들 이놈이 이렇게 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들은 졸고 있었어요. 네. 어허. 그러니까 제 마음이 속에서 불이 나죠. 네. 아들과 저는 팬티 바람으로 바깥에를 나가서 벌을 섰습니다. 아, 같이 나가셨어요? 네, 같이 나갔죠. 아들하고 그러고 나서 한 10여 분 있다가 잠이 다 깨었니 하니까 입이 이게 이제 주먹같이 나와 있는 거죠. 그 아드님이 몇 살 때예요? 그게 초등학교 3, 4학년 때인 걸 어, 알고 있어요. 어린데. 예. 그게 철딱선이 없는 아빠였죠. 편애로는 이분을 따라갈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이상덕 선생님. 제가 11번째 아들이니까 네. 누님이 열이고 네. 얼마나 연주중지 키우시고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 사람이 아니었지 나는 사실. 예. 나는 땅에 걸어 다니질 않았어요. 와. 그때 6.25 때도 예. 방공호에 이제 누님들이 쫙 들어놓으면 네. 난 그 위에서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누님들을 침대 삼아. 네, 산모 이상 침대죠. 무조건 탑승, 무등이든 뭐든. 아, 그럼요. 네. 예, 그리고 이야. 땅에 걸어 다니지 않았을 때였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그때는 한참 하늘에서 살았는데 요새는 땅에서 살려니까 힘듭니다. 자식 교육하는 데 있어서 절대 비교하지 말라 이런 말씀 많이 듣는데도 이상하게 꼭 비교하게 되는 거. 하여튼 이거는 정말 금해야 근데 좋은 되겠다는 비교 생각.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그 아이 자신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 너는 어릴 때 이렇게 참 똑바른 아이였는데 지금 덜렁거리는구나. 네네. 그때 너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본인과 비교를 하면 자극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니까. 예. 남이랑 할 땐 기분 나쁘잖아요. 남이 아닌 나 스스로와 싸우고 경쟁하게 만들어라. 좀 기억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렇죠? 자, 지나고 보니 자식 교육 이런 게 후회가 된다. 자, 그러면 2위는 뭘까요? 4살 때부터 이제 학원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태권도, 피아노, 미술, 성악까지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고 많이 가르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르치고 보니까 실생활에는 그게 도움이 됐던 것 같지 않고요.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너무 성적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네. 성적표를 감추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성적표를 우연히 봤어요. 보니까 성적이 너무 형편없는 거야. 그래서 아이를 내가 손찌검을 했죠. 모두 화가 나니까 아이들이 그 상처가 그렇게 쉽게 가시질 않고 오래 가더라고요. 88 올림픽인데 그때도 테레비를 못 보게 했어요. 그 테레비 보는 순간에 영어 단어 하나 외워라고 막 오로지 무식하게 공부만 하라고 전 국민이 다 볼 밀어박혀가지고 때. 일기장을 보니까 뭐 우리 엄마는 너무했다. 내가 기다리던 올림픽 테레비도 못 보게 하고 오로지 공부만 하라고 한다. 그러면 공부만 해서 뭐 하냐. 나는 억울하다 억울해. 그런 일기를 봤어요. 창문을 띄어서 그 창호지를 발라놨는데 얘가 막대기를 가지고 그걸 드르륵 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싶으니까 저리 가라고 그랬더니 슬그머니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애가 안 나타나요. 저녁 때가 됐는데도 계속 한참 찾다 보니까 뒤뜰로 가는 문이 있는데 그 뒤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때 성냥을 가지고 장난을 하다가 얼굴에 화상을 입고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내쫓아 버렸어요. 네 얼굴을 그렇게 되어서 왔으니까 난 모른다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 2위는요. 아이고, 미안하다. 내 마음대로 강요해서. 네, 31%가 답을 해주셨는데요.
아니 홍복희 선생님 화상 입은 아이를 그냥 내쫓으셨어요. 네, 애가 너무 개구장이었어요. 매일 돌팔매질에서 남의 집 장독대 깨고 유리창 깨고 매일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날은 너무 큰 일을 저지르고 온 거예요. 불장난을 하다가 얼굴을 다 데워가지고 왔는데 불장난을 다시는 못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내쫓아버렸어요. 40일간을 집에서 이제 학교를 안 보내고 균 들어갈까봐 집에서 치료를 해서 아이고. 얼굴에 흉이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다 나왔어요. 다행이네요. 기억해요? 아드님이 혹시 그때? 기억하죠. 그래요? 엄마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하고 왔는데 왜 쫓았냐고. 그래서 굉장히 아팠을 텐데. 너무 아팠겠죠. 지금 생각하면 아주 가슴이 저리죠. 손자 손녀 이제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저렇게 어린 아이들 막 내가 그렇게 내쫓았던 거 생각하니까 더 마음 아프셨을 것 같아요. 애들이 얼마나 손녀는 이쁜지 몰라요. 자식이 걔들을 때리면 제가 화가 나잖아요. 근데 내 자식은 그 아픈 아이를 내쫓았다는 게 너무 미안해요. 제가 그 초등학교 때 그 당시만 해도 그 동네 마을에 그 화장실이 있었어요. 화장실이 집단으로 치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그 솔가지를 이렇게 넣었는데 한 번은 가서 아버지가 피우시던 그 성냥개비를 가지고 이제 불을 딱 폈는데 그게 마른 소나무 가지에 딱 붙어가지고 막 탁탁 하면서 그냥 갑자기 그냥 막 꺼내지 막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뛰쳐나왔어요. 전소됐어요? 네, 전소됐어요. 예? 아이고. 그때는 뭐 그냥 좀 오래되니까. 화장실을 없애버리셨어요. 그러면 노천 화장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네.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갈 일이 걱정이었죠. 근데 어떡합니까? 뭐 키울 수는 없고 그래서 집엔 들어갔어요. 가셔야죠. 네. 아버지한테 진짜 죽었습니다. 아주. 아버님이 이렇게 좀 보듬어 주시고 그런 게 없으셨어요. 어디 다친 데 없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좋아하는데 아직도 한이 맺히셨어요. 그런 말씀 없이 없고 누워.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그때는 맞을만 하셨어요. 화장실에 홀라당 뛰어오셨는데. 이 회초리 있잖아요, 사랑의 매. 이게 진짜 어느 때는 꼭 필요한 것 같고 어느 때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건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저는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회초리로. 왜냐하면 몇 명을 좀 괴롭혔습니다. 괴롭히니까 그 어머니들이 동네만 지나가면 저를 잡아가지고 굉장히 때렸어요. 담임 어머님도? 예. 어머님이?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동네 버드나무 회초리를 꺾어다 주어가지고 우리 집집마다? 손자를 절대 종아리만 때려라. 그때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쇠로 든 건 절대 때리면 안 되고 첫째. 두 번째 대나무나 이 속이 비어 있는 건 뼈가 상한답니다. 그래서 절대 때리지 말고 꼭 회초리로 때리는데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 자녀들은 저도 절대 때리지 않고 지금까지 그러셨어요. 맞아서 또 친구들 많이 안 괴롭히고 많이 사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체벌이 적소적격할 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은 제가 5남매 중 아들이 하나거든요. 외아들이라 아버지가 굉장히 귀엽게 여기가지고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가정교사를 붙였는데 그 가정교사가 처음에는 잘하더니 나중에 제가 화토라는 걸 몰랐어요. 화토를 시작해서 나는 따로서 쳤는데 지금 제자하고 같이 화투를 치기 시작한 건 쳤는데 우리 아버지가 바깥에 다녀오시다가 그걸 들켰어요. 어이구. 그랬더니 매를 갖고 오더니 그때 죽살나게 맞았어요. 드디어 내가 이 화투는 안 쳐야겠다. 그래가지고 화투를 한 번 안 쳤어요. 나는 그 선생님을 한 번 더 뵙고 싶네요. 저희 아버님도 엄청 엄해가지고 뭐 잘못이 있으면 그냥 왼손잡이였는데 왼손으로 이렇게 일단 이렇게 바로 때리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작은 집이 복숭아 나무가 좋은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촌들하고 놀고 집에로 왔는데 작은 엄마가 우리 집에로 와가지고 너 그 복숭아 따먹었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 따먹지 않았거든요. 이게 저희 아버지가 다짜고짜로 그냥 왼손으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저를. 대답도 아직 하기도 전에. 네, 그렇죠. 너무 억울했죠. 그래 그 억울했던 거가 제가 평생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80이 됐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너무 억울했다고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셔요. 예.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우리 자식들한테 절대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매를 들지 않겠다고 내가 결심을 했거든요. 그 사랑의 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자, 지나고 보니까 자식 교육 이런 게 미안했다. 지금 2위 말씀 나눠봤는데요. 자, 그럼 1위 확인해 볼까요? 파김치가 돼가지고 이제 근무하다가 돌아오면은
뭐 아이들 뭐 이렇게 살갑게 좀 이렇게 놀아주거나 이럴 형편이 못 됐어요. 그래서 뭐 피곤해서 이제 잠자고 그래서 일요일 하루 쉬는 날도 제가 아유 다 귀찮아 그러면서 잠자고 집에 오면 막 쉬고 또 일이 밀리니까 집안일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애들을 많이 못 돌봤어요. 그때 항상 손이 가야 할 시기에 애들이 막 피곤해서 자니까 그래요. 엄마 잠자는 병에 걸린 것 같다고 그런 소리를 한 게 참 안 잊어져요. 직업군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1년이면 한 3개월 남짓 하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아버지인지를 모르는 거 하도 안 봐가지고 엄마 적군이 와서 자꾸만 우리 집에 온다고 그런 것들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아버지로서는 아니다. 아이들 사춘기 때 잘 놀아주지도 못하고 다정다감한 부모도 아니었어요. 왜냐면 저도 또 아이들 뒷바라지 한다고 식당을 하다 보니까 얘가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집에 들어올 때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도 없는데 깜깜한 밤에 집에 들어와서 불 켜는 게 정말 싫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슴이 갑자기 막 울컥해진 거예요. 우리 아이하고 여행을 한다든가 극장을 같이 간다든가 아이에게는 그런 걸 많이 못 해줘서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직장에 충실하다 보니까 자식한테 좀 속으름 같아요. 몇 반인지 또 친구들 어떤 친구들 잘 사귀고 있는지 또 그때 담임선생님 한번 찾아간 일도 없고 상당히 지금 무관심하게 지금 제가 살아왔는데 자식들 돌아보니 이런 게 미안하다. 이래는요 바쁘다고 모른 척했던 그 시절이 참 미안하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쩔 수 없이 그랬고 특히 아버지들은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전철수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돌이켜보면 미안한 게 많이 있죠. 그때 이제 놀이공원이 막 유행하고 애들은 이제 그 학교 가서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다녀왔다고. 네. 놀이공원 데리고 가면 애들만 넣어놓고 저는 돗자리 펴놓고서 이제 자는 거죠. 날도 따뜻하겠다. 그렇죠. 그늘에서 주무시고. 네, 몸도 피곤하고 뭐. 그래서 이제 뭐 보면은 이제 아내가 잠자라 여기 왔냐 그러면 한숨 일어나서 그 이제 놀이 시설 앞에 가서 줄 서 있다가 애들 타고 해놓고 또 다른 시설에 가서 또 서 있고 그것만 해도 아빠 역할로서는 최고라고 내 생각해요. 줄 서주는 아빠. 네, 그 아빠의 역할을 그 무늬만 아빠의 역할을 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아쉬움이 좀 들고 그러죠. 대신에 자식들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셨으니까 분명히 자식들이 또 인정하고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 문제로 갖고 제가 아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역으로 물어봤죠. 너한테 나는 어떤 엄마였는지. 엄마로서 한 몇 점 정도 받을 거라고 기대하셨어요? 저 100점인 줄 알았어요. 100점? 네. 그런데 어떠셨어요? 네, 이렇게 점수가 나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엄마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의 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꿈꿔왔던 엄마가 아니야. 네네네. 그래서 제가 사실 좀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엄마는 언제든지 내가 손을 내밀면 내 손을 잡아줘야 되고 언제든지 자기가 부르면 달려와 주는 그런 엄마이기를 원했는데 저는 어차피 밖에 일을 하는 엄마라 아이들이 원할 때는 옆에 있어주지 좀 못했던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던 엄마고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최하의 엄마였다는 것을 요번에 알았어요. 최하까지는 아닐 겁니다. 분명히. 예, 그 이게 조금 일하는 아버지들도 이제 와서 막 후회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네. 일하는 엄마들은 항상 그 죄의식을 가지고 계시던데 죄책감을 윤정원 아나운서도 일하는 엄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끝나고 막 퇴근하고 들어가면 저녁 먹을 시간이잖아요. 근데 저녁 먹는 자리에서 좋은 얘기만 해주고 싶은데 그 시간밖에 아이들하고 같이 할 시간이 없으니까 숙제는 했니? 너 오늘 선생님한테 뭐 챙겼어? 이런 거 자꾸 하다 보니까 애들이 혼날 일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고 나면 그때 돼서야 제가 아유 오늘도 결국 욕만 하다 끝났구나. 혼만 내고 한번 끝났구나. 안아주고 한번 사랑한다는 표현을 못했구나라고 항상 후회를 하지만 네. 다음날 또 막 뛰어가고 들어가다 보면은 또 그거부터 보이는 거예요. 챙겨야 될 게 있으니까. 저는 얼마 전에 딸아이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예. 난 아빠가 내 아빠라 정말 다행이야. 최고다. 야. 아니, 그런 자랑을 자기 입으로 해. 근데 제가 그걸 갖고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쁜 건 내가 다 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왜 당신은 그렇게만 해? 나쁜 건 다 하잖아. 그래서 제가 시종일관 가자 그렇게. 저는 직업이 아침에 새벽에 나가고 밤에 들어오니까 거의 아이들을 못 봐요. 그런데 바로 우리 큰아이 학교 옆에 현장에 있었어요.
야, 나 요번에 현장이 니네 학교 바로 옆이니까는 아빠 보고 싶으면 오후에 와라. 그러면 이놈들이 늦게 와요. 그러면 애들 먹는 게 뭐 먹는 거 사주는 게 제일 좋잖아요. 네. 뭐 중국집에다 대서 저 가서 먹고 싶은 거 먹어. 그 처음에는 짜장면이나 뭐 이런 거나 먹더니 나중에 이게 점점 늘어가지고 뭐 나저기도 먹고 탕수육도 먹고 계산할 때면 솔찬하게 돈이. 네. 그걸 못 먹게 했더니 어느 날 코가 쑥 빠져가 나 노는 날인데 나 번쩍만쩍해요. 그 놈나 왜 아빠 보고 번쩍만쩍 했더니 아빠도 나 번쩍만쩍 하고 내가 나뭘 번쩍만쩍해 그랬더니 그거 먹는다고 뭐 얼마 자식이 먹는 게 그렇게 아까워서 그것도 못 먹게 해요. 그때 그 얼마나 먹는다고 그걸 말렸을까 하는 그런 좀 후회스럽습니다. 저도 3남매를 기르면서 누구보다도 사랑으로 아이들을 잘 이렇게 길렀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언제부턴가 자꾸 나하고 멀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나이를 들면서. 내가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아이들도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선생님의 자제분들이니 얼마나 그 주위에서 많은 시선이 그것을 있겠어요. 의식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예. 아이들한테는 좀 그게 힘들었고 나라는 아버지는 아주 엄격하게 그런 것을 원하는 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다 큰 다음에 요즘에 이렇게 보면 지금 엄마하고는 전화를 하면 아주 길게 말을 많이 해. 그래 이제 아빠 좀 바꿔줄까? 아빠하고 전화를 바꾸면 뭐 별일 없으세요? 별일 없어. 너 괜찮아? 예. 두 마디면 끝이에요.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 아들한테 나 같은 아버지 되지 말으라고 너는 이제 그 손녀 하나 기르는데 신체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껴안아주고 다독거려주고 스킨십하고 그거 아주 중요하다. 그 손녀한테는 그렇게 호 선생님 해주세요? 손녀한테는 만나면 껴안아주죠. 예. 아드님께 못했던 거. 그거 아주 잘하셨네요. 자, 자식 교육 지나고 보니 이런 게 후회가 된다. 그러면 기타 의견도 있었거든요. 보겠습니다. 딸이 학교 갔다 오면은 저한테 그날에 있었던 이야기라든지 뭐 친구 얘기를 전부 다 조잘조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게 너무 귀찮고 또 시끄럽고 싫었어요. 그게 제일 아쉽죠. 부부싸움을 아이들 앞에서 했던 게 너무너무 후회돼요. 혹시 엄마가 어디 집 나갈까봐 또 싸울까봐 애들이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엄마 방을 왔다 갔다 하고 불안하게 보내던 그런 걸 생각하면은요. 그냥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가 그 싸움을 안 했어야 되는데. 자식 앞에서. 우리 애하고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 공연 보러 가자. 그랬더니 얘기는 손을 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너무너무 큰일이 갑자기 벌어져서 애기하고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얘는 때를 쓰기 시작한 거죠. 엄마 마음만 있어? 내 마음도 있는데 엄마는 내 마음을 왜 이렇게 몰라줘? 요리를 좀 못해요. 요리하는 걸 좀 싫어해요, 제가. 싫어하다 보니까 애들이 먹고 싶다 해도 돈 주고 사 먹이 정도였지 내가 이렇게 어떻게 정성대로 해주지를 못했어요. 이러다 보니 애들이 몸도 약해지고 키도 안 크고 건강이 많이 좀 부실했던 것 같아요. 아예 엄마가 엄마 자격이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절실하게 들어요. 네,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미안한데 우리 조 선생님 댁에는 안 놀러 가야 되겠다. 아니 그런데 뭐든 아이가 조금이라도 부실하면 내 탓이요 하는 게 어머니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저는 직업 군인인 남편을 따라서 이사를 참 많이 다녀야 했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초등학교를 처음 들어갔는데 보름 만에 이사를 하게 됐어요. 아이고. 저기 진해 육군대학이라는 데가 있는데 아이를 이제 전학을 시키고 나서 한 달 정도 있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면담 신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가 조금 이상하대요. 학습 능력이 전혀 없고 주의가 산만하고 숙제도 전혀 안 해온답니다. 저 굉장히 충격 많이 먹었죠. 그래서 저녁에 이제 아이가 오길래 물어봤어요. 예, 학교 가는 게 즐겁지? 그랬더니 싫어 엄마. 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왜요? 지독한 사투리를 쓰신 거예요. 사귈만 하면 또 이사 가고 사귈만 하면 이사 가고. 그래서 아이한테 참 미안하게 생각해요. 지금도. 맞아요. 그 이제 1년에 한 번씩 아이들이 소풍 가잖아요. 네.
학교 갔다 오다가 뭐 50원짜리인가 100원짜리인가 소세지를 하나 사온 거예요. 누가요? 우리 아들이. 내일 소풍 가니까 이걸로 선생님들에게 김밥 좀 싸달라고. 선생님 거를. 예. 거기 시장에 가려면 한 4km 정도 머리 하는데 밤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정성을 다해서 도시락을 싸줬던 것 같아요. 그 도시락을 이제 가지고 와서 선생님을 드리려고 보니까 아유 선생님 옆이가 막 불고기 데운 사람, 떡 데운 사람. 그러니까 얘가 어린 마음에 창피하니까 거기를 그걸 못 내놓고 뒷걸음질해서 나와가지고 사람 하나 안 보는 데 가서 감춰가지고 도시락을 먹었다고 그 소리를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죠. 저는 자식한테 돈을 마음대로 못 주고 재정에서 너무 좀 소홀했나 해서 항상 그게 원이 되고 지금 그 시절이 한번 다시 돌아온다면은 선생님 도시락도 멋있게 싸고 돈도 지가 필요하다는 돈 다 줘서 이렇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그 말 길었고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이제 식사 대접을 한다고 이식을 종종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때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화장실 나간다고 살구맛이 가서 그 계산을 전부 거의 다 제가 하는 편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식들이 아마 그 마음을 알 겁니다. 이제 우리 세대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배움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은 그냥 자라는 줄 알았어요. 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넘어서 결혼을 해서 아버지한테 정이 안 간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잘못한다고 회초리만 들고 큰 소리만 쳤지. 이게 아이를 정서적으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나는 지금 부모 학교가 있었으면은 한 10년은 다니고 싶어요. 부모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들을 키우니까 아이들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됐어요. 부모 교육이 있었다면은 내 아들은 대한민국의 훌륭한 일꾼을 만들어 놨을 거예요. 지금도 너무 훌륭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자리가 부모 학교가 아니었나 오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로서는 정말 많은 지혜를 주셨고요. 그리고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아주 친하지만 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 또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인생톡 공감톡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조언을 듣습니까? 이곳에 오시면 시니어 자문단의 고견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황금 나침반 오늘 의뢰인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년을 잘 지낸 아이의 앞날이 번영하길 기원하는 의미의 돌. 양가 친인척들과 지인들을 초대해 아이의 첫 생일을 축하하는 중요한 행사를 자리 잡았는데요. 이렇게 손님을 초대해 치르는 돌잔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부부를 찾아가 봤습니다. 생후 5개월 된 도윤이 아빠 김희갑 씨, 엄마 박은영 씨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저희 아기가 100일이 지나서 이제 돌잔치를 준비해야 되는데 돌잔치를 꼭 해야 하나 싶어서 고민이 돼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올 12월 아이의 첫 돌을 앞둔 김희갑 박은영 씨 부부는 현재 양가 친인척들을 비롯해 지인들을 초대한 돌잔치를 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당연히 돌잔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돌잔치를 알아봤는데 돌상 대여며 포토테이블 등등의 그런 비효율적인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기본 식대는 부가세 포함해서 36,000원이 가격이신데 제 100돈 정도 잡고 하시면 아무리 최소 비용으로 준비를 한다고 해도 손님을 초대하다 보면 비용적인 부분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데요. 형식적인 행사에 돈을 그렇게 많이 써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돈으로 차라리 저희 가족끼리 여행을 간다면 더 소중한 추억이 되지 않을까. 손님을 초대해 치르는 형식적인 돌잔치보다는 가족끼리 여행을 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김희갑 박은영 씨 부부. 그러나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반대하실까 하는 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이제 그래도 돌잔치는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고민 끝에 양가 어른들의 생각을 들어보기로 했는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엄마, 우리 돌잔치를 안 하고 이제 우리 가족끼리 여행을 갈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 돌잔치는
인생에 한 번뿐이잖아. 그냥 돌하고 말아. 그래서 어른들이 있는데 어른들하고 해야지. 요새는 백일잔치들 안 하니까 돌잔치 해야 하잖아. 그래? 양가 어른들 모두 가족 여행을 반대하시는 상황. 과연 손님을 초대해 치르는 돌잔치 대신 가족 여행을 가도 될까요? 시니어 자문단의 선택은 어디로 향할지 황금 나침반이 알려드립니다. 두 분 아주 잘 나오셨습니다. 김희갑 씨, 박은영 씨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아 정말 고민되실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 가족여행이 어느 정도 범위인지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시부모님, 친정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건지 아기까지 다 이제 뭐 같이 네. 가는 건지 어떻게 아니면 이제 세 분만 가시는 건지. 여행 범위는. 아직까지 뭐 장소나 뭐 이렇게 어디 부모님을 모시고 갈지는 생각을 못 해봤고요. 네, 그래도 돌잔치보다는 그런 형식적인 행사보다는 저희들끼리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혜롭게 정확한 답은 피해 가시는데 뒤에서 윤수영 아나운서가 당연히 셋이 가지 누가 같이 가.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윤주영 아나운서는 예. 어떻게 돌잔치 다 했어요? 했는데요. 네. 저도 이제 양가 부모님들도 그렇고 저도 첫애니까 110명이 왔습니다. 110명. 저 친지, 가족, 직장 동료까지 다 왔는데 딱 지나고 보니까요. 아이하고 셋이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이런. 저는 제 친구들 접대하고 아빠는 아빠 친구 접대하고 양가 어른들도 막 접대하시느라고 그렇죠. 애하고 찍은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애들 접대하고. 그리고 돈은 돈대로 너무 많이 나가고. 오, 맞아요. 그래서 좀 알차게 한 돌잔치 찬성입니다. 안지원 씨는 반대입니다. 돌잔치 해야 돼요. 그렇지. 여행은 아무 때나 갈 수 있어요. 때라는 게 있잖아요. 돌 그때 평생 한 번 있는 건데 저도 물론 돌잔치 끝나고 나면 아이도 여러 사람들하고 뭐 돌볶이고 해서 병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나중에 조금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게 뭐예요? 자녀들한테 후회되는 것. 나중에 그 후회되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애 나이 뭐 나중에 20살 때 돌잔치 해줄 거야? 아니잖아. 돌잔치는 저는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근데 양가 어르신들은 아까도 말씀 들어보니까 분명히 반대하시는 그런 입장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지만 그래도 하는 게 어떻겠니라고 말씀. 야 이거 진짜 고민되겠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자, 아주 근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니어 자문단 여러분들께서 아마 현명한 지혜를 함께 덧붙여 주실 텐데, 자 이곳에 계신 신분 말고 모시지 못한 나머지 신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참고 삼아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돌잔치 대신에 가족여행 가도 될까요? 찬성이냐 반대냐? 글쎄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네요. 찬성 27분, 반대 23분입니다. 왜 확실히 요즘 달라지셨어요, 진짜. 가족여행을 가는 게 돌잔치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분이 4분이나 더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선배님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돌잔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저희 어머니가 제 100일 때 떡을 해가지고 100명을 떡을 돌렸습니다. 왜? 전통 미풍양속이고 자기 자식을 오랫동안 수명장수하라고 떡을 해가지고 100명한테 돌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100명 이상은 돌려야 되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100일이니까. 100일이니까. 네, 오래 산다고. 100일 때. 그래서 저는 반드시 돌잔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돌잔치가 우리 과거에 영유아 사망률이 많은 시대의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살 살아남으면 굉장히 축복을 해줘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그런 옛날 얘기가 됐고, 정작 주연인 아기는 이런 행사에 대해서 전혀 지금 기억을 못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조연들이 다 설치는 거죠. 어디 있고 1부, 2부 여기 있고. 가족을 위한 거예요. 왜 100명은 왜 초청을 합니까? 이게 전 사회적으로 낭비라고 보고, 가족여행을 하되 애들이 좀 커서 기억이 있을 만한 유아원 입학식이랄지 국민학교 입학식에 오히려 친지를 모시고 한번 잔치를 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오히려? 네, 저는 반대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인들을 이때 아니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애기 못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정말 이 돌잔치는 평생에 한 번이기 때문에 예쁘게 있고, 엄마 아빠도 그렇고 그거 다시 할 수 있어요? 못 한다고요. 이제 앞으로는 그때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 그러니까 돌잔치 해야 된다 생각해요. 제가 아이가 셋이에요. 셋인데 시집살이를 하다 보니까 시부모 눈치 보여서 100일 차례는 해줬는데 돌차례를 못 해준 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애가 커서 자기는 왜 돌 사진이 없느냐고 그러면서 엄청 서운해하고,
또 다른 애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애가 참 실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을 생각해서는 간소하게나마도 돌잔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행 가는 걸 찬성합니다. 그거 아니라도 그 경조사가 많아가지고 어른들이 갈 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애들까지 돌잔치 한다고 부른다는 거는 초청 받는 사람들 상당히 고민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이걸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그거 아니라도 경조사가 많은데 이런 것까지 왜 부르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여행을 갔다 오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빈손으로 못 가는 잔치가 그렇죠. 돌잔치예요. 부담 주는 겁니다. 절대 조촐하지 않습니다. 그 돈 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같이 여행 가서 그 기회를 진짜 부모님과 돌제비하고 같이 귀중한 추억의 시간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고민하게 돼요. 이제 뭐 이렇게 초대장을 보내는 범위도 그렇고 만약에 돌잔치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로 이렇게 생각을 아까 좀 알아보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결혼식 때 보면 부담을 가지실까봐 저희는 초대를 안 했는데 나중에 꼭 한 소리씩 하시더라고요. 왜 초대 안 했냐고. 서운해하시군요. 네. 또 나중에 그런 섭섭한 소리를 듣느니 다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규모가 간소해지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또 답례품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냥 뭐 이게 허례허식이에요, 말 그대로. 절대 조촐하지 않습니다. 답례품도 다양합니다. 수건, 비누, 양초, 무슨 화분. 써본 거 하나도 없어. 어디서 받아온 거. 다 오다가 너 하나 더 가져라 그러시지. 우리 손주 쌍둥이를 지난번에 돌잔치를 했어요. 아, 그랬어요? 얼마 전에? 뭐 허례허식이라고 얘기하는 길이었는데 결혼식 허례허식이라고 결혼식 안 한 신부는 평생 안 된다고 그죠? 우리 돌보다 결혼식이 더 허례허식이요. 더 돈 더 든다니까요. 그거 그러다 허례식에 돈 많이 드느라고 결혼식 하지 말고 우리끼리 살읍시다. 그러면 평생 한이 된다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돌잔치 이렇게 해주면 그 부모들한테 상당히 그 효도하는 거예요. 저기 이렇게 손주들 이렇게 해가지고 돌잔치 해주는 거. 난 정말 없어도 내가 우리 손주들한테 저기 행운의 열쇠 큰 것씩 하나씩 해줬어요. 그거 해주면서 얼마나 내가 뿌듯하고 행복했는지 몰라. 지금 여기 주인공은 돌제비거든. 돌잡이한테 물어봐야 돼. 가도 되나 안 가도 되나. 아니 왜 갑자기 그건 그런 말씀 말이 안 어떡해요? 되지. 돌이 이쪽으로 이렇게. 걔가 거기가 어디지 뭘 알아. 정답입니다. 걔한테 물어봐야 돼. 걔한테. 걔가 주인공이야. 돌잔치를 할 거야 이렇게. 나 지금 오늘 이 역에 접해서요. 어느 가수가 부르는 핑계라는 노래가 생겨요. 김건모의 핑계. 돌이라는 그거를 갖다 놓고 여행을 간다. 이거 그 어른네 데리고 갈 건지 양가 부모님 다 모시고 갈 건지 이것도 좀 의문스럽고 사실 돌 여러 번 모셔가지고 조촐하게 음식들을 데려보는 것도 미풍양속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돌이나 결혼식이 좀 삐뚤어가고 있어요. 이 젊은이들이 그런 거 하나라도 좀 자긍심을 갖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나가야지 남이 한다고 저번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저희 딸도 그 돌잔치를 안 했어요. 국내에서. 저는 이제 해외 간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아주 굉장히 바람직하게 받아들였는데. 아 그럼 해외여행 갔어요? 그래서 네네. 돌잔치 대신에? 네. 그래서 이제 해외를 갔는데 뭐 조금 아까 말씀 중에는 어려워서 그걸 기억도 못한다 그러는데요. 나중에 사진 이렇게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커서 그거 보고서 한 살 때 해외 나갔다 왔다고. 아이 기억에는 안 남지만 나중에 사진이 남는구나. 그렇죠. 어차피 국내에서 돌잔치 하는 것도 아이한테는 기억이 안 나요. 그렇긴 하죠. 기억 못 하겠네요. 네, 그렇죠. 아이는 기억이 안 기억을 나네요. 못하죠. 뭐 하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합니다. 저는요 여행하는 걸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어리고 그 아이가 걷지도 잘 못하는 그 상황에서 어떤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떠나는 거는 그 아이한테도 그렇고 엄마나 아빠한테도 같이 동행하시는 모든 분들이 불편한 경우도 있고 그 아이가 평생 축복이 될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면 그 아이는 너무 행복해하고요. 그렇죠. 사랑을 정말 듬뿍 깨물어지고 받았기 싶을 때문에. 정도로 이뻐요. 네. 제가 지나고 보니까 있죠. 어른들의 잔치더라고요. 둘째는 이제 그거를 보더니 안 하고 여행을 갔거든요. 시부모님들, 친정어머니 다 모시고 같이 갔어요. 아, 조선님도 같이 가셨어요? 예, 같이 갔어요. 오. 같이 다니면서 그때 아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전부 다 양쪽에 이래 정도 다 같이 들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희는 돌잔치를 안 했어요. 그 많은 돈은
법인 것 같아요. 네. 돌이라는 거는 본인한테도 중요한 날이지만 부모한테 즐거운 날,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 좋은 날이니까 이 좋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조촐하게 사진은 잘 하나 찍어 놓으면은 내가 어릴 때 뭘 잡았지 그거 한 번은 물어봅디다. 저도 이 나이에 아들이 46인데 딱 한 번 물어봅디다. 나 돌 때 뭘 잡았냐. 예. 그냥 가족끼리 조촐하게 돌잔치 하는 걸로 환영하고 해외여행은 반대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 시니어 자문단 여러분들의 마음을 결정해 주실 시간입니다. 앞에 있는 버튼 다 들어주시고요. 돌잔치 대신 가족여행을 가도 될까요? 찬성하시면 동그라미를 눌러주시고요. 아니다, 돌잔치는 반드시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X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과연 찬성이 많을까요? 반대가 많을까요?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가족을 위한 거예요. 그 가족과 왜 100명은 왜 초청을 합니까? 위풍장속이고 자기 자식을 오랫동안 수명장수하라고. 애들까지 돌잔치 한다고 그런다는 거는 부담 주는 겁니다. 절대 조촐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들한테 상당히 그 효도하는 거예요. 저기 이렇게 손주들 이렇게 해가지고 떨려서 해주는 거.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자, 돌잔치 대신 가족여행을 가도 될까요? 사전투표는 27대 23. 이곳에 계시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곳에 계신 시니어 자문단은 어떤 마음을 보여주셨을까요? 반대가 30분. 야, 이렇게 되면 합산하면 53대 47. 아하. 반대 의견이 6표 네.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돌잔치를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성대하게는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부모님을 위해서 좀 자리를 마련하는 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오늘 이렇게 인생의 대선배님들을 모시고 좋은 조언을 들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집에 가서 신랑이랑 좀 더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신랑 지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의견이 바뀌셨어요? 여전히 고민은 되는데 네. 어느 정도 정리는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요. 결혼식 때도 왜 그 부모님한테 인사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때 이렇게 딱 인사하면서 울컥하잖아요. 아, 너무 엄마 아빠한테 죄송하고 이제 떠나야 되는구나. 근데 그 다음에 더 감동이 왔던 때가 돌잔치 때 엄마 아빠 보면서 아, 내가 그냥 막연하게 느꼈던 게 아니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구나. 맞아. 그걸 느끼는 거니까 의미를 찾는 돌잔치였으면 맞아. 좋겠어요. 돌잔치에 갔더니 네. 그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이렇게 그쵸. 1년 동안 보여주는데 파노라마처럼. 남의 돌잔치 갔는데 눈물 나요. 눈물 나고 그러더라고요. 아기와 또 부모님을 위한 아주 현명한 결론을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 댁의 행복과 또 건강에 가득하시라고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 어른들의 참된 인생 이야기를 살펴보는 사랑합니다. 당신의 세월입니다. 자, 오늘 신청자 그럼 만나보러 가볼까요? 자, 여러분 박영철 씨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좀 간략하게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박영철입니다. 저는 이제 북한에서 왔고요. 함경북도 무산입니다. 네. 언제 오셨어요? 저는 2001년에 왔고요. 지금 한 14년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제2의 고향에 완전히 정착을 하신 건데 네. 여기 세월이 담긴 물건을 보니까 어머 이거 결혼식 앨범이에요. 네. 아내가 아주 예쁘시네요. 어디서 이런 미인을 만나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자, 그리고 여길 보면 네. 아유 이건 가족 사진인 거죠? 네, 저희 아버님이랑 어머님이십니다. 아하, 네. 오늘 그러면은 주인공과 네, 관련이... 맞습니다.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런데 이 결혼식 사진을 왜 가져오셨을까? 이 주인공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녹슨 철조망 너머 나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리운 고향엔 닿을 수 없지만 내 뻗은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분이 계십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학교에서 지내셨습니다. 정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쉬지 않고 교육자의 길을 걷고 계시죠. 교직 생활 46년, 오로지 정직과 성실,
이 두 단어로 살아오신 자랑스러운 이름 유화웅. 내 이름은 박영철. 아버지와 내가 처음 만난 곳도 학교였습니다. 언제 봐도 반가운 우리 아들. 꼭 힘이 좀 많이 세진 것 같은데. 아, 그래?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그날도 아버진 지금처럼 반겨주셨죠. 나의 고향은 함경북도 무산. 배고픔과 가난에 시달리던 난 목숨을 걸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한 끼 먹기도 좀 진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었어요. 그때가 여기 있다가는 우리 가족이 다 굶어 죽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나오게 됐죠. 두만강을 업고 건너왔어요. 굶주림에 죽어가는 어린 동생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내 나이 20살, 12살 난 동생을 등에 업고 그렇게 차갑고 어두운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모두가 나를 반겨줄 거란 기대를 품고 왔건만 탈북 청년인 나에겐 배움의 문조차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북한 출신이어서 이 학교에서 나를 거부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망감이 좀 컸었어요. 그렇게 아무도 열어주지 않던 문을 활짝 열어주신 분이 지금의 아버지였습니다. 우리의 인연은 교장 선생님과 북에서 온 나이 많은 편입생으로 시작됐죠.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몇 살인지 아버지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북한에서 학교 다닐 때 꿈이 뭐였냐? 그랬더니 뭐 하더니 꿈이 어디 있습니까? 굶어 죽는데. 살아야겠다는 생각 말고는 아무것도 꿈꿀 수 없었던 나. 아버지를 만나 내게도 새로운 희망을 그려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1995년 개교 때부터 12년간 아버지가 근무하신 학교이자 나의 모교인 안산 동산고등학교. 올 때 제가 그래. 기억하시죠? 아버지와 내가 함께했던 추억이 학교 곳곳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언제나 활짝 열려있던 교장 선생님의 방. 참 많이도 들락거렸죠. 힘들고 외로울 때 나의 유일한 쉼터였습니다. 그 열려있던 교장실에서 난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언제나 먼저 웃어주시고 먼저 인사해주시던 아버지는 그런 선생님이셨습니다. 학교 다닐 때 너무 떨리고 설레고 했으니까 나도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 있구나. 내가 너를 받아줬던 게 아니라 내가 우리 학교에 왔을 뿐이지 뭐. 나의 선생님, 나의 아버지. 당신을 만나 참 다행입니다. 우리 가족이 모였습니다. 내겐 가장 행복한 시간이죠. 애기 엄마 됐어요. 네. 너도 서둘러. 빨리 낳기만 해. 네, 키워줄게. 엄마 건강할 때 키워줄게. 늦게 나면 안 키워줘. 손주를 눈 빠지게 기다리시는 우리 어머니. 내게는 하늘이 주신 선물 같은 분. 며느리 사랑도 끔찍하십니다. 아버지를 만나 정말 많은 것이 생겼습니다. 제가 결혼을 앞두면서 아버님하고 어머니 먼저 오셨어요. 그래서 니네가 좀 불편하지 않으면 제가 이제 너네를 아들과 며느리로 삼고 싶다.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3년 전 나의 결혼식. 그날 평생의 반려자와 함께 나에겐 남쪽 가족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진짜 가족이 돼주셨습니다. 결혼식에 앉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한데 친척분들도 다 오셨었어요. 이게 참 우리를 진짜 진심으로 대하는구나 이런 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영철아, 이거 맛 좀 봐라. 북쪽이 고향이신 어머니는 맛있는 걸 하실 때면 늘 저부터 부르십니다. 어머니의 음식에서 그리운 고향의 맛을 느꼈던 나.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죠. 나와 남쪽 어머니는 운명처럼 이어진 사이였나 봅니다. 아니, 너 몸 좋으라고 해주는 거야. 다
다 큰 애들이 저렇게 우리한테 선뜻 다가온다는 그 자체가 정말 좋았어요. 애들이 우리를 엄마라고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정말. 친자식보다 더한 사랑을 받고 있는 나. 오늘 영철이 너 때문에 하얀 쌀밥 한 거야. 오빠 흰쌀밥 좋아해? 오빠가 그래서 남들 있어도 그런 말 쓰면 안 돼. 딱 아버지시네요. 교장 선생님 훈육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듣기 좋은 잔소리에 난 웃음을 머금습니다. 벚꽃이 참 예쁘게 피었습니다. 나의 고향에도 지금쯤 따뜻한 봄이 왔을 테죠. 어딘지 알아? 신의주. 신의주야, 신의주. 엄마가 태어난 곳이야. 언젠가 끊어진 저 다리가 이어지는 날 꼭 함께 걸어갈 겁니다. 지금 내 옆에 계신 이분들과 말이죠. 그래, 언젠간 이제 너희들이 커서 이제 자라면 통일의 시대에 가장 큰 일꾼이 될 거니까 엄마 아빠 맨날 그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또 이렇게 잘 자라주는 게 고맙고 그래서 항상 감사하단다고 오히려. 네, 제가 더 감사해요. 너희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 더 엄마 아빠가 더 행복해. 힘겨운 하루를 되돌아오면 어린 날 넉넉한 품으로 안아주시던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버지 사랑합니다. 자, 이 시대의 진정한 사도를 보여주신, 그리고 친부모님 이상으로 이렇게 잘 따뜻하게 맞아주신 그 두 분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까? 저러 오십시오. 그래서 어머님과 같이 반갑습니다. 네. 예.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선생님 자제분들이 있으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렇죠. 저기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다 외국에 나가 살고 오히려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또 든든한 울타리가 돼서 저희 내외가 오히려 더 행복하고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진짜 가족이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게 영상에서는 아버님을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머님하고 나란히 서 있으니까 닮았어. 야, 또 어쩜 이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정말 친자식처럼 이렇게 돌보시는 모양이에요.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밝게 웃고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 동생을 업고 탈북을 하실 때는 심정이 정말 오죽하셨겠어요. 뭐 등에 있는 내 동생을 무조건 저 두망을 건너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온 것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 땅에 넘어왔고 이제 그 꿈과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지금도 이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중에 이제 아버님과 어머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제가 좋은 교육을 받고 또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고요. 무슨 보답을 바래서 이렇게 잘해주신 건 아닙니다만 오늘 이 자리만큼은 정말 마음껏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철 씨가 준비한 거 있죠? 감사패,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움의 첫 단추를 끼워주셔서 지금의 제가 올바르고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평생 헌신하고 몸으로 실천해 오신 아버지 존경합니다. 아버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가르침과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곁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켜봐 주세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들 박영철 드림. 그간 감사하는 마음은 항상 있었지만 이렇게 소리내서 감사를 표현하는 일은 실은 누구라도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이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나온 분이 한 분 또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네, 언니, 저 막내예요. 저희가 이제 10몇 년 동안 고향을 떠나서 벌써 여기 온 지도 오래됐는데 올 때부터 와서부터 이렇게 여태까지 꾸준히 쭉 챙겨주시고 덕담해주시고 명절 때마다 먼저 일로 와라 밥 먹자라고 하시고 또 평소에도 잘 지내냐 이렇게 너무 먼저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고 먼저 챙겨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네 아버님 아프지 마시고 어머니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어머니 아버님 사랑합니다. 두만강에 대해서 그 등에 업고 온 친구가 벌써 저렇게 컸어요? 이야, 그렇구나. 아주 멋지게 잘 컸습니다. 자, 우리 아버님 유하웅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두 아들에게 이제 꼭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죠? 교만하지 말고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사는 그런 지도자의 길을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들, 딸 많이 낳고. 맞아요. 자, 모쪼록 정말 건강하시고 항상 웃음이 가득하길,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는 박수 여러분 보내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결혼식 때 정말 혹시 이 신랑 댁이 너무 비워 보일까봐 친척들 다 모시고 이렇게 와주셨던 그 마음만큼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윤지영 아나운서. 정말 오늘 마음이 꽉 찼어요. 사실 저는 교육 프로그램 진행한답시고 똑똑하고 이론 빠방한 엄마라고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오늘 인생 선배님들이랑 또 앞에 또 가족 이야기 듣고 나니까 저도 이제 머리로만 잔소리만 하는 엄마가 아니라 가슴으로 아이를 안고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 더 해주는 엄마로 살아야 되겠다. 정말 깊은 가르침 배우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전 이 프로그램 하면서 늘 생각나는 게 이렇게 방송 끝나고 나면요 드는 생각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엄마 아버지한테 전화 드려야지.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바로 곁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내 곁에 지금 있는 인연이 소중한 인연인데 스쳐 지나가는 것은 아닌지 살뜰히 살펴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세대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흑표 산소 흑침대, 건강기능식품 녹십초어 스피루리나, 써보면 다시 찾는 침구 우먼로드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Now it took time for me to know what you tried so not to show. Something in my soul just cried. I see the warmth in your blue eyes. Baby, I'd love you to want me the way that I want you, the way that it should be. Baby, you love me to want you the way that I want to. If you'd only